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종록 연구원입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라이다 슬램 논문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로암, 라이다 오도메트리 앤 매핑입니다. 이 논문은 2014년도 RSS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용수는 현재 4,000회를 넘는데, 라이다 슬램 분야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논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라이다 오도메트리 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거의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특징점을 뽑아서 매칭하는 방식, 모션으로 왜곡을 보정하는 방식, 그리고 빠르게 오도메트리만 추정하고 매핑은 구분해서 느리게 이제 돌리는 구조, 이 세 가지가 전부 로함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함 뒤에 뭐 레고 로함이나 F 로함, 리오셈 같은 논문들은 결국 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시리즈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리뷰의 기준점이 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여드렸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매 영상마다 지금 우리가 이 흐름에 어디쯤에 있는지 짚고 넘어가려고 넣어뒀는데요. 보시면 로암이 가장 왼쪽 14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슬램의 출발점이고 인용수도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텐데 4,000회 이상으로 표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레고 로암, F로암처럼 로암을 직접 개선한 논문들도 나오고 그 뒤에 이제 IMU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한 리오 계열 그리고 뭐 최신의 뭐 키스 ICP나 CT ICP 같은 이제 순수 라이다 오도메트리 같은 논문들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함을 이해하시면은 이 뒤에 있는 논문들이 훨씬 수월하게 읽혀지실 겁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로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6자유도로 움직이는 이축 라이다의 거리 측정값만 가지고 오도메트리와 매핑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축 라이다인데 요즘은 우리가 흔히 이제 3D 라이다를 쓰는데 요 로함에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2D 라이다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D다 보니까 3D를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2D 라이다에 달린 모터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3D 스캔을 만들어내는데 모터가 한 번 왕복하는 시간이 1초인데 이 1초 동안 모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한 덩어리로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그렇게 익숙하진 않으나 요 논문 전체에서는 계속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실시간인데요. 2014년도 당시에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실시간으로 정합하는 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함은 이 문제를 좀 어려운 슬램 문제 하나를 전체적으로 푸는 대신에 두 개의 알고리즘으로 쪼개서 푸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이제 프레임워크의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래 분리돼 있는 특징점 이야기인데 로함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모든 점을 다 쓰지 않고요. 이때는 이제 뭐 뾰족한 모서리, 뭐 샤르프 엣지에 있는 점이나 평평한 면, 이제 플래너 서페이스에 있는 점들만 골라내서 이 점들만 가지고 오도메트리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쓰이는 이제 점 대 점이 아니라 뭐 점 대 직선, 점 대 평면으로 매칭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ICP 계열과 로암 계열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두 모듈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는지 이제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라이다 오도메트리는 수입 하나 단위의 국소적인 정합을 담당하고 라이다 매핑은 이제 그걸 전역 지도에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축 라이다 하드웨어입니다. 네, 다음 프레임워크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메솔로지들은 전부 이 프레임워크 슬라이드에 있는 이제 그림의 블록들을 하나씩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부터 가볍게 보시면은 라이드에서 나오는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P 햇이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한 수입 분량으로 묶여서 P 언더바 K가 됩니다. 이제 그다음 첫 번째 모듈 라이다 오도메트리에 들어가서 연속한 두 수입 사이에 라이다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제 상대
이제 포즈죠. 이제 릴레이티브 포즈를 계산을 하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갈래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결과물이 하나는 이제 10 헤르츠로 나가는 트랜스폼 업데이트, 즉 빠르게 자세를 추정하는 모듈이고 이제 다른 하나는 1 헤르츠로 나가는 이제 왜곡을 보정한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여기서 왜 왜곡 보정이 필요한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라이다는 카메라처럼 한순간에 전체를 찍는 센서가 아니라 이제 한 수입 동안 이제 1초 동안 로봇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동안 이제 라이다에 달린 이제 모터도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입 안의 점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측정된 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그냥 모아 놓으면은 지도가 뭐 밀리거나 뭐 휘어지거나 하는데 이걸 이제 모션 디스토션이라고 부르고요. 라이더 오도메트리가 추정한 움직임으로 요 이제 왜곡을 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왜곡을 펴주게 되면은 매핑이 훨씬 더 정확하게 되고 이제 그 맵을 기반으로 우리가 운동을 추정할 때도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보통 라이더 슬램에서는 꼭 해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요 부분을 대부분 슬램에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모듈로 이제 라이더 매핑인데 이건 1 헤르츠로 아까 오도메트리보다 10배 느리게 돕니다. 그래서 대신 훨씬 더 많은 특징점을 써 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최적화를 해서 이제 매핑을 하게 되고요. 왜곡이 보정된 포인트 클라우드만 전역 지도로 정합을 합니다. 이제 그다음 마지막 트랜스폼 인테그레이션 블럭은 이 둘을 합치는 역할인데 그냥 오도메트리의 빠르지만 좀 이제 콜스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거친 이제 10 헤르츠의 추정값과 매핑의 느리지만 정확한 1 헤르츠 보정값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로스 토픽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0 헤르츠로 이제 요 자세를 이제 구독할 수 있도록 출력을 합니다. 요 슬랩 모듈에서. 그래서 정리하면은 로함의 프레임워크는 이제 빠르고 콜스하나 이제 빠르고 콜스한 이제 오도메트리 모듈 하나, 그리고 느리지만 정확한 매핑 모듈 하나, 이 두 개를 이제 병렬로 돌리고 합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메솔로지입니다. 먼저 라이다 오도메트리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블럭이 이제 이 메솔로지에서 다룰 부분이고요. 라이다 오도메트리가 하는 일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연속한 두 수입 사이의 라이다 움직임을 추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수입의 이제 릴레이티브 포즈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움직임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클라우드 왜곡을 보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걸 약 10Hz의 높은 주기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콜스, 그러니까 이제 거칠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예, 다른 부분에서 뭐 콜스 투 파인 이런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아무튼 오도메트리는 정확도보다 이제 속도가 이제 우선인 모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있어도 되지만 요 10Hz라고 하는 이 실시간성을 지키는 데에 좀 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차는 뒤에서 이제 매핑이 이제 1Hz로 잡아줄 거야라고 하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가게 되고 오도메트리는 이제 빠르게 상대 포즈를 추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핑보다 사용하는 특징점의 개수도 더 적게 쓰고 최적화의 반복도 훨씬 적게 둡니다.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을 머리에 놓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가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오도메트리 추정을 위해서 이제 특징점을 추출을 하고 대응점을 탐색하고 이제 모션 추정하는 요 세 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의 특징점 추출인데요. 이제 앞에서 로함은 모든 점을 쓰지 않고 모서리 점이나 평면 점만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이 모서리고, 이제 어떤 점이 평면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식이 이제 아래, 이제 수식 1에 있는 이제 C 밸류가 되겠고요. 수식을 좀 말로 좀 풀어보면은 이제 어떤 점 i를 기준으로 같은 스캔 라인 위, 그러니까 스캔 라인 위라고 하면 이제 같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같은 채널 위에서 좌우로 인접한 점들의 집합을 이제 S라고 하고 이제 논문에서는 좌우로 5개씩 총 10개의 점을 쓴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점 i와 이웃한 점 j들의 좌표 차이를 전부 벡터로 더한 다음에 이제 그 크기를 구하고 이웃하는 이제 개수와 점 i까지의 거리를 나눠서 정규한 값이 이제 c입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은 점 i가 평평한 벽 위에 있으면은 좌우 이웃들이 대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차이 벡터가 이제 서로 상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이제 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되고, 반대로 점 i가 기둥의 모서리 같이 꺾인 지점에 있게 되면은 이웃들이 이제 이웃하는 점들이 한쪽에 쏠려 있어서 벡터가 상쇄가 되지 않고 C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 값이 커지게 되면은 엣지 포인트, 작으면은 플래너 포인트,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포뮬러를 이용해서 이제 엣지 포인트인지 플래너 포인트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요 거리로 나눠주는 이유는 이제 멀리 있는 점일수록 이웃 간 간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를 없애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이제 froam과 레고로암도 요 공식을 쓰기는 하지만 요 라이다 모듈마다 쪼끔씩 이 수식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로암에서는 요 수식을 제일 처음 이렇게 제안을 했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어서 이제 C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C만 가지고 큰 순서대로 뽑으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제 특징점이 한쪽 구석에만 이제 몰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로암 같은 경우는 한 스캔을 이제 4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이제 각 구역에서 엣지는 최대 2 개, 이제 플래너는 최대 4 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블렛의 이제 region based selection, 좀 균등 분포를 이제 보장하는 장치인데, 요거를 ORB 슬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ORB 슬램도 약간 이미지를 이제 패치로 나눠서 그 패치에서 이제 ORB 피처를 좀 균등해서 뽑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초에 이제 쓰면 안 되는 점들도 걸러내게 되는데요. 이 쓰면 안 되는 점들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아래 그림 A와 B 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그림에서 점 B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라이다의 이제 레이저 빔과 표면이 거의 나란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각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 라이다의 그 찍히는 측정값이 이제 크게 흔들리게 되겠죠. 이제 그래 가지고 실제 3D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평면이지만 그 라이다의 스캔 각도가 조금 벌어져서 이게 평면처럼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없애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상으로는 그게 정상인 것 같지만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점들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점이다라고 이제 소고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그림 B의 경우는 점 A는 이제 가려진 경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쪽 물체에 가려진 영역의 경계선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점 A가 있는 곳에서도 평면일 수가 있는데 그 앞쪽에 이제 가려지는 물체 때문에 이게 엣지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짜 모서리로 없애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이 로암에서는 이제 없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류를 미리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 이제 로암이 되게 강건하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이 이제 실제로 추출된 결과로 노란색 점이 이제 엣지 포인트, 그다음에 빨간색 점들이 이제 플래너 특징점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대응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수식이 조금 나오는데 천천히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아래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가로가 이제 시간, 그다음에 세로가 포인트 아이디 축입니다. 그래서 시간 TK에서 TK 플러스 1까지 이제 파란색 선으로 쭉 쌓이고 있는 게 요 이제 K번째 수입 PK입니다. 그래서 P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의미를 하고, K는 이제 시간이 이제 TK다, 이제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점들은 수입이 진행되는 1초 동안 이제 각각 다른 시점, 다른 위치에서 측정되는 점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려면은 요 시간 기준을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암 같은 경우는 요 PK의 모든 점들을 수입이 끝나는 시점 TK 플러스 1로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재투영, 이제 리프로젝션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의 초록색 선 이제 P 바 K가 됩니다. 그래서 P 바 K는 이제 TK부터 TK 플러스 1까지의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T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제 한순간에 찍힌 것처럼 정리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슬랩마다 요 그 제투형을 요 TK 플러스 1로 할 것이냐 아니면 TK로 할 것이냐는 이제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이제 로암에서는 이제 끝나는 시점인 TK 플러스 1로 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 수입의 기준, 이제 지도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현재 수입, 이제 K 플러스 1에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뽑은 이제 엣지 특징점, 이제 EK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플래너 집합 HK 플러스 1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과 시간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금 시간축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이제 통일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투영을 시켜주냐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현재 수입의 시작 시점으로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시작 시점이 이제 TK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이전 수입에서 찍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 이후로 맞춰주고 지금 찍은 포인트 클라우드들도 다 시작으로 맞춰줘서 요 T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시간축으로 다 통일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재투영한 이제 엣지와 플래너 점들을 이제 E 틸드 K 플러스 1, 뭐 그다음에 H 틸드 K 플러스 1로 투영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다음은 이제 시간축이 통일이 되었으니 이제 요거를 이제 매칭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로암 특유의 매칭 방식이 나오는데 이제 오른쪽 그림 A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엣지 특징점 i가 있고 i가 하나 있으면은 이제 P바 K에서 가장 가까운 점 J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J와 인접한 다른 스캔 라인에 있는 가까운 점인 L을 또 이제 찾게 되는데 요 직선을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점 두 개가 있으면은. 그럼 이 직선이 우리가 찾던 이제 엣지 라인입니다. 이제 그리고 점 I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D2를 이제 잔차로 씁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제 벡터 외적과 크기를 밑변으로 나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수식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점 두 개가 있으면은 잠시만요. 점 두 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직선을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매칭하려고 하는 요 점이 있으면은 요 그냥 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요게 이제 D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뭐 낯익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아무튼 직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점 두 개에 대해서 직선을 긋고 그 직선과 매칭하려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는 공식을 벡터의 외적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엣지의 경우는 이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 그림 B는 평면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랑 아까랑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는 이제 직선을 구하기 위해 점이 두 개만 필요했다면은 이제는 평면을 구하기 위해서 점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M, J, L이 되고요. 이제 플래너 특징점 I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점 J를 이제 먼저 찾고 그 같은 채널, 같은 스캔 위에 있는 점 L을 찾고 이제 그 다음 다른 채널에 있는 라인에서 이제 점 M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또 평면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매칭하고자 하는 점 이제 I. 아까도 이 점이 이제 점 I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점 I에 대해서 이 평면과 이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은 이제 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n은 요 평면의 법선 벡터인 것이고 이제 그 평면과 이제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아래에 나와 있는 dh입니다. 네. 그래서 J와 L, 그다음에 J와 M을 외적을 해서 법선 벡터 n을 구하고 점 I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 DH를 이제 구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로암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이게 왜 좋냐면은 이제 라이다는 같은 벽을 봐도 이제 매번 정확한 지점을 그 측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점 대 점으로 맞추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제 대응 관계를 억지로 이제 만들 수도 있게 돼서 그냥 이렇게 점대 평면으로 맞추는 게 대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긴 합니다. 네. 점대 평면이면은 이제 벽 위에서는 이제 미끄러져도 되기 때문에 네, 벽의 수직인 방향만 맞추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요게 보통 뭐 페스트리오나 리오셈에서도 다 이렇게 점대 평면식만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점을 쓰기 때문에 점대 직선도 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특징점도 구했고 대응점도 찾고 그 대응점 간의 잔차도 구했으니 이제는 이 잔차를 이용해서 실제 자세를 이제 추정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왼쪽 위 수직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입 안의 점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 측정된다고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은 점 하나하나가 다 다른 자세에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자세를 점 개수만큼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불가능합니다. 이제 실시간을 위해서는. 그래서 로암 같은 경우는 이제 등속 운동 모델을 가정을 하는데 이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델이라고 되게 많이 쓰이는 이제 용어이고요. 그래서 요 모델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수입 동안 라이다가 일정한 선 속도와 각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는 게 이제 요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델이고요. 그러면은 수입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변환 하나만 알면은 그 중간 점 i에 대한 자세는 그냥 시간 비율로 선형 보관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비율로 선형 보관하는 게 이제 이 수식인 거고요. 그래서 분자가 점 i의 시각에서 수입의 시작 시간을 뺀 값이고, 분모는 전체 수입 구간이니까 결국 수입의 몇 퍼센트 지점이냐가 이제 앞에 있는 부분, 이제 분모에 해당하고, 뒤에 있는 곱하는 부분은 내가 구한 그래서 실제 그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네. 그래서 수입의 전체 몇 퍼센트 지점에서 i를 내가 얻었고 그 i의 회전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이제 선형 보관 공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이제 미지수 입자여도가 이제 하나로 줄고 동시에 이 보관 자세를 각 점에 적용하는 게 곧 왜곡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깔끔한 설계이긴 한데 요거는 되게 많은 그 간소화 과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회전이나 가감속이 있으면은 요 과정이 바로 이제 깨지게 돼서 좀 고속 운동하는 슬램에서는 이제 요거를 거의 쓰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이제 리오 계열들은 요걸 안 쓰고 이제 IMU를 붙여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IMU 인테그레이션 영상이나 아니면 뭐 리오셈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아래 이제 공식 이제 F 이제 T L K 플러스 1은 D는 이제 아플라이드에서 구한 이제 모든 엣지와 플래너의 잔차를 이제 한 줄로 이제 쌓아놓은 이제 비선형 방식이고요. 방정식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가 그 잔차들 아까 우리가 구했던 잔차 DE와 이제 DH입니다. 그래서 요걸 푸는 게 오른쪽 수식, 이제 레벤버그 말커디 최적화이고요. 이제 J 같은 경우는 F를 이제 T로 이제 미분한, T는 이제 시간이 아니라 요 포즈, 이제 T로 미분한 야코비안이고요.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가우스 뉴턴에다가 이제 가우스 뉴턴 부분에 이제 다이어고널 텀이 하나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람다가 하는 역할이 이제 핵심인데 이제 람다가 작으면은 0이 돼가지고 그냥 가우스 뉴턴 공식처럼 동작을 해서 빠르게 수렴하게 되고요. 요 람다가 크게 되면은 이제 경사하강법처럼 동작을 해서 느리지만 좀 안정적으로 수렴합니다. 요거는 르벤버그 말커딧에 대해서 따로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엔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거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런 잔차를 비선형 방정식으로 쌓고 이제 그거를 이제 르벤버그 말커티시라고 하는 최적화 방식으로 이제 푼다. 풀어서 이제 상대 포즈를 구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이제 정합,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이 나쁘거나 특징이 부족한 환경, 예를 들면 이제 긴 복도 같은 데서는 쉽게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르벤버그 마커디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최소한 터지지 않게 잡아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 김복도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다른 더 좋은 방식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아무튼 르벤버그 말커짓은 그냥 가우스 뉴턴의 가우스 뉴턴에다가 경상항법을 그냥 합친 좀 더 좋은 방식의 최적화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재기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 최적화를 잔차가 요 D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조건을 걸어줘서 충분히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수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반복해주는 형태로 이제 라이다 오도메트리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모듈 라이다 매핑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빨간색 점선 박스가 이제 이분의 볼 부분이고요. 매핑은 이제 오도메트리랑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고 거칠게였다면은 매핑은 느리지만 정확하게입니다. 그래서 1Hz로 그러니까 수입이 하나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도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분릿 이제 저주파 전역지도 생성입니다. 그래서 뭐 로우 프리퀀시인데 오도메트리에서는 왜곡이 보정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아서 전역 지도에 이제 누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위 그림에서 이제 QK가 지금까지 쌓인 지도고요. 그래서 검은색이고 이제 초록색 Q바 K 플러스 1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수입입니다. 그래서 오도메트리 모듈에서 들어온 수입인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도에다가 이번에 오도메트리가 준 요 Q 바를 이제 매칭을 시켜줘서 다시 지도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오도메트리 모듈에서 준 포즈 T도 대략적인 이 위치를 활용을 해서 더 정확하게 최종 자세를 이제 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리 정확도 부분인데 매핑은 오도메트리보다 특징점을 10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어, 평면 특징점이나 아니면 엣지 특징점을 10배를 더 많이 써가지고 더 정확하게 최적화를 돌리는 소스로서 제공을 해서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방식은 아까 오도메트리랑 똑같은 그냥 르벤버그를 바꿔주시고 실제로 최종 지도 품질을 결정하는 거는 이 매핑 단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릿은 이제 매핑 특유의 부분인데 오도메트리에서는 점 J, L, M을 직접 찾아서 직선이나 또는 평면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매핑에서는 지도가 이미 조밀하게 이제 덴스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특징점 주변의 지도점들을 한 묶음으로 모아서 이제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이나 고유 벡터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왜 아니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뒤에 다른 모듈에서는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원리는 이런데요. 점들이 하나의 직선 위에 늘어서 있으면은 고유값 하나만 크게 나오고 나머지 둘은 작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크게 세 개로 나오게 되고 세 개는 각각 x, y, z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 위에 늘어져 있으면은 이제 고유값 이제 x축으로만 쭉 있기 때문에 그 x축에 해당하는 고유값만 크게 나오고 나머지 y나 z는 작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큰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직선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그 직선의 방향을 의미하게 되고 반대로 점들이 평면 위에 고르게 퍼져 있으면은 고유값 두 개가 크고 하나가 작습니다. 뭐 xy 평면이거나 뭐 yz 평면이거나 xz 평면처럼 그 두 고유값이 큰 직선에 대해서 평면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고유값의 고유 벡터가 평면에 이제 법선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XY축으로 평면이 있으면은 그 평면의 수직인 법선은 이제 Z축인 것처럼 그러면 이제 Z축에 해당하는 고유값이 작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한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앞에서 똑같이 이제 점대 직선, 점대 평면 거리를 최소화하고 어, 점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 L, M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제 찾지는 않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별점의 노이즈에 덜 흔들리게 되고 지도 전체의 기하적 구조를 이제 고유값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니까 더 노이즈에 강건하고 더 정확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 기반 분석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이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뭐 아이겐밸류를 검색어로 사용하셔가지고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 위 테이블 1, 모션 추정 드리프트의 상대 오차인데요. 이제 복도 환경에서 58m를 주행했을 때 0.9%, 46m, 46m에서는 1.1%가 나왔고요. 이제 과수원 환경에서 52m, 2.3%, 67m에서 2.8%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복도는 과수원보다 오차가 작은데 당연히 이제 복도는 이제 벽이나 모서리 같은 로암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기하학적 특징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 특징점 추출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수원은 나뭇잎처럼 불규칙적인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 특징점 추출 부분에서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노이즈가 많이 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테이블 2는 IMU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비교인데요. 이제 여기서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IMU를 논문에서는 쓰긴 합니다.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처럼 이 부분에 한정해서 쓰긴 하지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IMU를 썼을 때, IMU만 썼을 때는 이제 11에서 16%로 오차가 이제 가장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IMU 단독으로는 적분 오차가 이제 금방 이제 누적이 되니까 그다음에 바이어스나 노이즈를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로아만 썼을 때는 당연히 훨씬 이제 좋아지죠, 성능이. 그래서 1.7에서 4.4%로 확 줄고, 이제 둘을 합친 hours 플러스 IMU는 0.9에서 2.6%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여기서 IMU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썼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는 엄청 러프하게 씁니다. 되게 루즐리 커플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되게 보조 수단으로서 오도메트리의 최적화를 할 때 초기값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최적화는 어찌됐든 그 초기값 X0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값은 꼭 쓰이는데 요 초기값을 IMU를 가지고 이제 넣어주는 정도로 로함에서는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스턴트 벨로시티는 등속 운동을 가정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IMU는 정확하게 그 상대 운동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요 최적화의 초기값 정도로 넣어줄 때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IMU를 그냥 그 초기값에서만 쓰일 수 있도록 넣어주면은 성능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 방식의 IMU 센서를 100%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식이 뒤에서 나와서 이 한계를 다룬 것이 이제 리오셈이나 페스트리오 같은 이제 타이틀리 커플드 IMU 이제 논문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결과로 돌아와서 이제 제목에 이제 키티 이제 1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로암이 사실 유명해진 계기가 이 오픈 데이터셋 키티 오도메트리에서 2014년도 당시에 이제 벤치마크에서 1위를 차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IMU랑 카메라를 쓴 방법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라이다만 썼을 때 1등을 한 순위였었고요. 논문에 실린 위 표들은 이제 자체 실험 결과고 키티 순위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결과인데 요 두 가지들이 합쳐지면서 로함이 라이다 슬램의 표준 베이스 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품질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지도고 이제 그림 B 같은 경우는 건물의 전체 지도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한 부분에서 이제 위 부분이 이제 라이다랑 IMU를 같이 썼을 때
보시면 좀 더 깨끗하죠. 그리고 아래는 이제 순수 이제 라이트 오토메트리만 썼을 때 그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 정도 품질이 나오네.'라고 되게 인상적인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요약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이제 로함의 기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특징점 기반 매칭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커버처라고 표현을 하거나 뭐 스무스니스라고 표현을 하는 논문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그 C 값으로 이제 모서리와 평면점을 골라내고 그 점들을 가지고 점대 직선, 점대 평면,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다. 이 방식이 되게 컨트리뷰션이었고요. 이 덕분에 이제 기존 모든 점들을 사용하는 RCP 대비 훨씬 적은 연산으로 이제 정확하게 정합이 가능해졌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오도메트리 모듈과 매핑의 이제 이중 구조인데요. 이제 빠르지만 이제 거친 이제 콜스한 10Hz 모듈과 느리지만 정확한 이제 1Hz 모듈을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이 두 개의 병렬 구조를 통해서 설계를 함으로써 실시간성과 정확도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구조적으로 풀어낸 것이 이 로함의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물론 한계도 명확한데요. 이제 하나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컨스턴트 벨로시티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 과정인데 수입 안에서 로봇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로봇의 급격한 가감속이나 회전이 있으면은 왜곡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IMU를 사용을 해서 타이틀리 커플드해서 푸는 게 이제 디오 나울 패스트 리우 계열입니다. 다른 이제 리미테이션은 이제 루프 클로저가 없다는 점인데요. 로함은 엄밀히 말하면 슬램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도메트리에다가 그 오도메트리를 활용하는 이제 매핑이 가볍게 얹어진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로 돌아왔을 때 뭐 비주얼 슬램처럼 그걸 인식을 해서 지도를 보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거리를 주행하면은 전력 드리프트가 계속 쌓이는 이제 구조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레고 로함이나 뭐 리오셈에서 그래프 최적화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로함을 직접적으로 개선한 두 논문 F로함과 레고로함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프레임워크가 개선이 되지만 구조 자체는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계시면은 뒤에 이어지는 리뷰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